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김프로 요즘 특별한 기획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모양인가 봐요.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원의 정치 개입 관련해가지고 예.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을 좀 이해하시기 쉽게 3부작에 걸쳐서 정리를 했거든요. 정말 피를 토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정리했으니까 많이들 들어주십시오. 그래요. 김프로쇼 가면은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편이 올라왔군요. 네, 1편, 2편, 3편을 일월화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올렸는데요. 예. 처음부터 쭉 맥을 꿰시기에 편하실 겁니다. 1편 에피소드에 3명이 14,000원을 후원했고 2편은 1,000원. 3편은 2명이 4,000원. 예. 그래요. 뭐 기껏 해봐야 한 10,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김프로쇼의 특별기획. 좀 애정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옛다 관심 뭐 이런 거. 야, 그래도 많이 다른 에피소드보다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예. 김프로쇼의 뭐 순위가 올라가고 이런 거 물론 좋은데 그래도 이거는 정말 중차대한 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모여서 한 거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프로쇼 많이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스 이야기 오늘 또 준비하셨는데, 아니, 월간조선을 보니까 말이죠. 다스와 관련한 팩트를 알려주겠다면서 뭐 몇 가지 글을 썼던데, 이게 완전히 이명박 씨를 두둔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체크라고 이름을 달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팩트체크 1탄 이랬으니까 아마 2탄, 3탄이 계속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 다스와 관련해서 또 BBK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를 토대로 한 내용들은 없어서 뭐 일단 팩트체크를 위해서는 그쪽 상대방 반론도 알아야 되니까 싫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싫었는데 예. 그러면 이거는 팩트체크가 아니고 팩트체크는 이쪽 주장 저쪽 주장을 들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데 그렇죠. 뭐 이거는 지금 이름은 팩트체크라고 달려있는데 저쪽 주장을 그냥 실어주는 거니까 그냥 반론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뭐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예. 어때요? 월간조선이 팩트라고 내세운 거 설득력이 있습니까? 일단 팩트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 그러니까 이명박 측이라고 표현하죠. 이명박 측의 반론이에요. 네. 그래서 뭐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 이건 뭐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래도 의문이 생기거나 불충분하거나 싶은 내용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쪽에서 제기했던 논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스에서 140억 원을 BBK에다가 투자를 했잖아요. 예. 그랬다가 이제 뭔가 이게 주가 조작으로 문제가 되니까 김경준이 도망갔고 수백억에 관련된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예.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걸 돌려받지 못하고 다스가 먼저 이렇게 돌려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미국 법원에서는 다스가 소송을 했던 거는 패소하고 옵셔널 벤처스라는 이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했던 소송에 돈을 주라고 했는데 스위스 은행에서 다스한테 돈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패소해서 줄 필요도 없는 돈을 굳이 김경준이 다스한테 14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를 뭔가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좀 압력을 행사했거나 뭐 이래가지고 조금 나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제 의혹의 핵심인데 월간조선이 실은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은 맞다. 판결을 한 거는. 예. 다스가 소송에서 졌고 옵셔널 벤처스가 이긴 거는 맞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미국 법원의 판단이었을 뿐이고 돈은 스위스 은행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다 그래서 그게 곧 스위스에서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예. 뭐 스위스 법원이 판결을 한 건 아니니까 이것도 뭐 일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자 그러면 스위스에서 그러면 미국 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스에다가 먼저 돈을 내줘야 될 이유는 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위스 검찰, 스위스 법원에서 내지는 스위스 은행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스가 근거를 가지고 야, 돈 내놓으세요. 돈 돌려주세요. 이거 지금 계좌가 동결돼 있는데 우리 돈 맞으니까 이거 찾아갈게요.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치면 네. 뭔가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근거가 될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미국 법원에서 뭐 승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 법원에서는 아예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가 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게 우리 돈이니까 내놔라고 할 만한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돈을 받았어요. 예. 그럼 좀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이게 그러면 아무나 이렇게 스위스 은행 가가지고 김용민 씨 계좌에 가서 이게 내 돈이니까 돈 내놓으세요 하고 김프로가 가서 찾아오는데 그럼 그쪽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아니 이건 김용민 씨 통장인데 돈을 왜 줘야 되죠, 내가 당신한테? 예. 그랬을 때 그걸 증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증빙의 내역이 전혀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상하다 하고 문제 삼는 것이 예. 전혀 불합리하고 뭐 비상식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미국에서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어도 그거는 스위스하고 미국하고는 별개 문제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은 일단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미국 법원하고 스위스 법원은 전혀 별개다. 여기까지가 월간 조선의 논리란 말이죠. 하지만 스위스에 가가지고 상관없는 사람이 내 돈 내놔라 했을 때 내주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월간 조선이 해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월간조선뿐만 아니라 이제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도 설명을 못 하는데 네. 표현을 정확하게 하자면 이제 스위스는 법원 판결은 아니고 이제 검찰이 동결을 한 거니까 예. 스위스 검찰의 판단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재판 결과가 스위스 검찰한테 효력이 없다라는 게 지금 반박의 주장의 핵심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오케이. 그건 알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스위스 검찰은 140억이나 되는 돈을 내주려면 그거에 합당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다스가 그거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예. 투자를 한 건 맞죠. 예. 그렇지만 법적으로 어떤 판단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뭐 이 사람들이 돈을 찾아간 것이 적법하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깨림직한 건 사실이에요. 왜 스위스 검찰이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했느냐라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결국은 이제 MB 정부의 외교 라인이 힘을 써서 빼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전혀 아니다. 이게 뭐 당시의 대통령이기는 했어도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 하려면 뭐 오비락이라고 좀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그때 당시에 제시했던 법적인 근거들을 제기해야 될 텐데 그런 걸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주진우 기자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다스가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뭐 지시를 받고 뭐 이랬다고 보는데 그래서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게 사실은 굉장한 비약이다. 그러면서 이제 논리를 댄 게 뭐냐면 만약에 MB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예. 미국 소송에서 다스가 진리가 있었겠느냐.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월간조선의 팩트체크의 핵심은 요 두 가지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 법원의 명령이 스위스 검찰하고는 별개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말했는데 그거는 전반부 설명을 드렸고요. 예. 두 번째 주장하는 게
아니 MB 정부가 조직적으로 만약에 개입을 한 게 맞다면 미국 소송에서 다스가 질 이유가 있었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두 번째인데 예.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정말 MB 정부다운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국가라서 예. 삼권이 분립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사법부에다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정부 대 정부로, 행정부 대 행정부로 하는 거니까 MB 정부와 오바마 정부가 얘기를 나누는 거죠. 예. 근데 오바마 정부가 미국의 연방 법원에다가 영향력을 미치나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대한민국은 가능했겠지만 어디 미국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이거는 뭐 민주주의 국가라면 어디서든 불가능한 일이에요.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어야 하는데 예. 자기네들이 무슨 촛불재판 뭐 신영철 대법관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었던 거를 보면 뭔가 은근하게 개입을 항상 해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주장한 것 자체가 자기들이 잘못했던 걸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 이것도 논리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팩트체크라고 내놓은 지금 두 가지가 예. 전혀 둘 다 논리적으로는 뭔가 말이 되는 듯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서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정부가 청와대 그것도 뭐 총영사관 직원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다스라는 민간 기업 그것도 대통령이 그렇게 주구장창 본인 것이 아니라고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내 친인척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회사에 돈을 돌려받고 어쩌고 하는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깊이 있게 관여를 했으면 그거를 LA 총영사가 대통령 친형, 뭐 대통령 처남 이런 사람의 회사 거를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거는 이상하다. 정부가 끝까지 나서가지고 돈을 돌려받으려고 한 걸 보면 이거의 실소유주가 이 사람들이라고 보긴 어려운 거 아니냐. 대통령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합리적인 의심인데 이 사람들은 아니 MB정부에서 이거를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미국에서 소송해서 안 줬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월간조선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월간조선의 의도는 MB를 두둔하기 위함,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뭐 일정 정도 그런 게 보입니다. 왜냐면 매일 기사 말미에 보면 근데 왜 다스 140억 원 환수에 MB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죠? 라고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예.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뭐 개입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2011년 2월에 다스에 140억 원이 이제 다시 돌아오고 예. 옵셔널 캐피털 371억 원이 승소하고 에리카 김이 자진해서 귀국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 있다 보니까 음모론이 생성된 걸로 보인다. 이게 뭐 법적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고 민사 소송의 경우에 누가 돈을 먼저 회수하는가는 능력 있는 소송 변호사를 쓴 쪽에서 이제 하는 거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이건 또 한 번의 음모론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 건데 예.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팩트체크라는 이름을 걸어서 쓴 거니까 예. 근데 보셨다시피 반박하고 있는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일단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또 한 번 음모론으로 이제 퉁치고 가려는 걸로 보이는데 예. 글쎄요 팩트체크에 뭐 2탄 3탄이 나와 보면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이거는 일단은 팩트체크라는 이름을 달아가지고 쓸만한 기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 팩트체크라는 것은 쌍방의 주장이 있을 때 사실관계가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가리는 게 팩트체크니까 예. 이거는 그냥 반론을 담아준 이런 정도 가지고는 그리고 그 반론의 논리 자체도 굉장히 부실하고 예. 이런 거를 한 걸로 봐서는 특정한 의도가 많이 섞이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 의도라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바람하고 조금 괴를 같이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뭐 합리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조선일보를 보면요. 그 스탠스가 MB 감옥 가면 큰일 난다. 이게 읽힙니다. 예.
왜 그렇게 MB를 두둔하는지 그 이유는 소상히 알 수 없지만 여하간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기사로서 요건도 안 되는 이런 아티클로 어떻게 판을 엎어보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수작 참 가련하고요. 좀 연민의 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자, 김프로. 만약에 다스가 MB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진상이 가려지는 거 어려운 일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MB 것으로 드러난다면 결국은 MB는 자기 권력을 동원해서 대통령 권력을 동원해서 다스에게 BBK 김경준이 140억을 토하게끔 만들었으니 이거 직권남용으로 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직권남용이라는 혐의 자체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혐의는 아니다. 그리고 이게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혐의로 실형을 살거나 내지는 이렇게 처벌을 세게 받은 전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예외적인 게 있어요. 직권남용의 경우라도 예. 돈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가지고 오간 경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거든요. 게다가 또 액수가 100억이 넘어가고 아울러 동원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권력도 아니고 대통령 권력 아닙니까? 이건 뭐 매우 위중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직권남용 혐의로 돈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처벌을 받은 사람이 예전에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그 MB 정부에서 굉장히 실세로 불렸던 박영준 전 차관이 있어요. 네, 이분이 돈이 그때 액수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뭐 그 2억 이쪽저쪽 되는 금액을 받았다가 그걸로 이제 직권남용 뭐 혐의가 이제 인정이 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M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뭐 140억 원 이런 돈이면 이제 굉장히 액수가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로 굉장한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만약에 이것이 실소유주도 사실상 여러 가지로 따져보니까 법적으로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것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만약에 판단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자기가 사적인 이익을 챙겼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요. 하여간 참 MB의 계절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11월 1일인데 김프로는 MB가 언제 구속된다고 봅니까? 이거 계속 저를 이걸로 낚으시는데 저는 하나 좀 뭐랄까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게 MB가 정말 모두가 아시다시피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기업을 꽤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자기가 아무튼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막 치밀하게 다 해가지고 절대 사람도 믿지 않고 또 돈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꼼꼼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MB 것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모두가 다 상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다스는 누구 건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고 계신 거지만 예. 이게 과연 법리적으로 꼬투리를 잡힐 만한 어떤 것이 남아있을까? 라는 게 저는 계속 조금 걸리거든요. 이게 아무로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려 그러면 법적으로 그냥 기소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구속을 하게 되면 그거는 재판에다가 넘기는 기소의 전 단계에서 조사를 더 원활하게 하고 말맞추기를 하지 못하도록 증거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병을 좀 구치소에다가 붙잡아 놓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구속인데 그렇죠. 그거는 법원에 넘어가기 전 단계란 말이에요. 예. 근데 법원에다가 요런 혐의로 법적으로 이게 100% 이명박 겁니다라고 넘기려면 어지간한 증거 자료 가지고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좀 땅땅하게. 왜냐하면 굉장히 비싼 변호사들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1심, 2심, 3심까지 가가지고 무죄가 나오지 않고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증거관계를 모으려면 지금 심증으로는 충분히 이명박 전 대통령 거일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어떤 증거관계가 남아있어서 그 흔적을 검찰이 찾아내가지고 옴싹달싹 못하게 요거를 걸어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그걸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텐데 아직까지는 글쎄요. 쉽지 않은 싸움인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래서 연내에 구속이 가능할 것이냐. 저는 뭐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조심스러운 제 전망입니다. 만약에 연내에 구속되면 우리 김프로가 1년 더 방송하는 걸로.
아니, 왜 그래? 하차를 해야지, 이 사람아. 이런 엉터리 방송 패널이 어딨어요. 아니야. 하차해야지, 바로. 가성비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김프로 순위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제는 뭔가 통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7위인데요. 뭐 7위는 예전에도 한번 김엄마하고 주진우 기자하고 같이 출연해 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한번 7위를 김엄마 덕분에 한번 찍었었거든요. 크게 신경 쓰실 건 아니다. 개척교회에 가서 부흥회 한번 열어준 것 같은 뭐 그런 그렇죠. 이벤트였는데 근데 지금은 그와는 달리 저 혼자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밟아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을 때 7위인데 아마 요 방송이 나갈 때는 떨어져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르기만 해봐라 그냥. 바로 밟아버리겠습니다. 자, 김프로.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게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고요. 국민들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이거 진짜 야마돌아요. 여태까지는 사실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것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예.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못하게 했다든지 기업들로부터 돈을 이제 저쪽에다가 좀 지원해라 해가지고 강요해서 했다든지 이런 거는 예. 뭐 기업 돈이니까 사실 내 돈도 아니고 그리고 뭐 블랙리스트 저 같은 듣보잡은 뭐 김용민 씨를 비롯해서 유명한 사람들이나 포함되는 거지 나하고는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거니까 예. 그냥 지나갔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국정원에서 나오는 돈은 이제 100% 국민 세금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민 세금을 가져다가 저렇게 자기들이 막 마음대로 나눠서 쓰고 개인적으로 착복도 하고 했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죄질이 좀 불량하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터져나오는 거는 여태까지 검찰이 수사에서 나오던 것들과는 조금 양상이 다를 수 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검찰은 어쨌든 지금 굉장히 수사를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주포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수사를 쭉쭉 치고 나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내부적으로는 수사들을 빡세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특수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났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아마 시끄러울 것 같아요, 한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봉근, 이재만을 체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태까지는 이제 문고리 3인방 중에서 정호성 비서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냥 조용히 숨어 있었거든요. 예. 딱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렇게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모신 사람들인데 재판을 한 번도 방청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가신이라고 한다면 좀 이상하죠. 내가 모시던 분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충심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보좌를 하던 사람이면 예. 자기네들은 지금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그 재판을 계속 방청을 하는 게 맞을 텐데 예. 단 한 번도 재판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숨어서 이제 지냈었는데 만약에 김용민이가 피고인데 재판에 한 번도 안 나온다.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러면 바로 경찰들이 가서 잡아오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뭐 피고는 아니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이제 도의적으로라면 방청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방청을 하는 게 사실 맞죠. 만약에 김용민 씨가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 저나 이완배 기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한번 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가서 박수를 칠 거예요. 나와가지고 저거는 법의 심판을 세게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간적으로 가서 이렇게 재판을 방청하고 뭐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고 뭐 이럴 건데 두 사람은 정말 뭐 1년이 다 되도록 그냥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 뭐 그게 이제 다 꿀리는 게 있어서 이제 그랬던 것으로 보이죠. 예. 그 수십억 원의 돈을 상납받은 혐의로 이제 전격적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예전에 법정에 한번 출석했거나 뭐 이랬을 때 검찰에 나왔을 때 이때는 태도가 확실히 달랐거든요. 예. 검찰 수사 성실히 받겠다 뭐 이러고는 그냥 자신 있게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나와서 가까이서 지켜본 기자들 말에 따르면 이제 좀 덜덜덜 떨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이 찾아내기로는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별도로 이제 돈을 좀 챙긴 것도 드러났고, 물론 이제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리고 두 사람이 매달 국정원으로부터 이제 현금으로 뭐 1억 원씩을 받아가지고 차곡차곡 이제 쟁여놨다는 건데, 예. 개인적으로 받은 거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나머지 돈 받은 사실은 뭐 돈 준 사람이 인정을 했으니까, 예. 그것까지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인정은 한 모양이에요. 아마 이제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는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렇게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뭐 큰 무리 없이 이제 구속이 될 것 같고, 이제 돈의 용처가 중요할 텐데, 뭐 어쨌든 이거를 어디다가 썼겠느냐. 뭐 자기들이 이제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아시잖아요. 영수증이 따로 필요 없고 어디다가 썼는지 소명해야 될 필요도 없는 데다가 예. 국정감사 같은 데서도 다른 부처에서 만약에 돈을 쓰는 거는 매년 국회에서 가가지고 자료 내라 뭐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기자들이 뭐 하기도 하고 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또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국정원은 일단 국정감사에서 뭐 자료를 제출을 요구한다 그래도 그거를 이제 뭐 거부하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들어가지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국정원 자체만 입을 다물면 스크린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마음대로 가져다 썼겠죠. 특수활동비의 규모도 뭐 4천억 이상 되니까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 중에는 가장 많고요. 뭐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저수지 화수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구마구 갖다가 쓴 것 같은데 새누리당에서 이제 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이런 거 하는데 이제 비용을 쓴 걸로 보인다고 이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보도를 들으시면서 언뜻 그런 질문이 이제 생길 수 있을 텐데 아니 여론조사를 하는 거면 새누리당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새누리당에서도 여론조사 하잖아요 많이. 예. 새누리당에서 하면 되지 그걸 뭐 굳이 청와대에서 돈을 내면서까지 새누리당 관련된 선거 여론조사를 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예. 아마 물어보는 내용이 조금 달랐겠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뭐 새누리당 차원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물어보는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스크린이 되잖아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예. 여의도 연구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보통 하곤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고서도 내야 되고 그 내용이 이제 공개되기도 하고 뭐 주요한 사람들이 이제 돌려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아마도 그렇게 물어볼 수 없는 조금 더 원색적이거나 내지는 자기들만 참고해야 되는 뭐 이런 내용들을 아마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 아, 그러면 이건 뭐 기관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지들이 하는 거 아닐까요? 아마 이제 그거를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이제 해서 밀린 돈도 좀 주고 했다는 건데. 예. 그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알고 있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공식적으로 물어봐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 뭐 이런 내용도 조금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는 하고, 물론 이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터무니없는 질문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만, 예, 예. 그래도 어쨌든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려고 여론조사를 한 것 같고요. 뭐 그렇다면 여당 승리를 위한 여론조사가 될 테고요. 그렇다면은 국가 예산으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거는 뭐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삼권이 분립돼 있으니까 입법부인 국회하고 행정부인 정부하고는 전혀 별개란 말이에요. 국회에 집권여당에서 이제 대통령이 나온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카운터파트가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국정을 이끌어 나가기는 하지만 역할이 분명히 다르고 행정부에서 정부를 위해서 쓰는 돈하고 입법부에서 쓰는 돈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근데 자기들이 국회에 여당을 위해서 막 돈을 쓴 거니까 결국에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식으로 그러니까 국회까지 구성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를 보낼 것인지 뭐 선거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까지도 관여해가지고 자기들 맘대로 이렇게 좀 틀어주려고 했다는 것에 반증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삼권 분립의 정신 자체도 심하게 훼손을 한 것이고 물론 뭐 헌법을 위반해가지고 뭐 탄핵까지 된 마당이니까 뭐 그거를 다시 물을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냥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엉망진창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특수활동비를 지멋대로 갖다 쓴 거, 심지어는 볼이 깐 것도 같아요. 지 주머니에 착복한 경우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예. 영수증도 필요 없죠. 국정원에서 이걸 떠벌려가지고 누군가 얘기를 할 리도 없죠. 그리고 만약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국정원에서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저기 뭐 청와대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받았다 얘기를 하더라도 전달해 준 사람도 그러면 처벌을 받게 되니까 그 사람만 입을 다물면 영수증 없으니까 증빙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마 이거보다 안전한 돈이 어디 있겠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된다 생각을 했으니까 중간에서 이제 슈킹을 하기도 했을 거고. 근데 이게 어쨌든 뭐 국정원에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적폐청산 TF에서 다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자체 감찰도 하고 또 뭐 외부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초반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일부 구속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사받으러 오라 그러면 제깍제깍 잘 온다 그래요. 옛날에는 뭐 나오라 그러면 잘 안 오고 버팅기고 뭐 이랬었는데 몇 명 구속되고 분위기 바뀌고 막 이러니까 지금은 이제 말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문제됐던 것들이 이제 쭉 다 진술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청와대가 국정원 돈을 가져다가 여당 선거 관련해가지고 돈을 썼으니 이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정무수석실 관련된 사람들일 거고 당시에 정무수석은 조윤선, 뭐 현기환 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사람들도 지휘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받아다가 이제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뭐 이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돈이 오가고 뭐 이랬을 리는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무죄를 받았던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하나 짐을 진 상황이 될 것이고 예. 다르게 아마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많이 골치가 아플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할 텐데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이제 일단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뭐 판결이 난 다음에 이제 있는 민사적인 측면의 거라서요. 예.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이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가 해가지고 이거는 법무부에서 그런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민사적으로 이제 구상권을 청구를 할 텐데, 예. 그거는 이제 형사적인 절차가 전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판단이라 아직 그거를 점쳐보기는 조금 이를 것 같고, 이제 그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조윤선, 현기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국정원장이라든지 남재준 원장은 지금 아직 뭐 별다른 처벌을 받거나 이렇진 않았으니까요. 예.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 이제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요 수사로 약간 지금 떨고 있거나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을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한테 여러 가지 비선으로 직보를 하고 보고를 성실하게 했던 추명호 전 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거져서 계속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제 돈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들로 뭐 직무유기, 직권남용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조사를 받았었는데 예. 이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법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야 저거 재판 가가지고 다투다가는 무죄 나올 가능성도 조금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걸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상관없는 내용에 그리고 돈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아마 터져 나올 것이고 그런 걸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제 문제가 되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이다. 예. 지금 있는 그냥 여러 가지 나왔던 의혹들만 가지고는 시간을 이미 충분히 주고 증거인멸할 기회도 충분히 제공이 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법원에서 다퉈가지고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병우와 관련해가지고는 뭐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돈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직권남용의 문제하고는 조금 이제 결이 좀 다르거든요.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또 큰 액수의 돈을 국가 세금이 들어간 조직의 거를 지시해가지고 받아다가 이쪽으로 넘겨주고 저렇게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여했다 그러면 예.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어쨌든 사정기관의 제일 꼭대기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예. 뭐 그게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정수석실에서 모든 거를 다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지난 정부에서는 굉장히 기형적으로 그게 돌아갔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뭐 금감원, 국세청 하여튼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사정기관, 정보기관들 사람들은 다 파견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돌아가는 내용들을 다 보고받고 나름대로 조율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의 상당 부분 큰 돈이 나와가지고 청와대로 흘러들어왔고 그 청와대로 흘러들어온 돈이 뭐 여당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사용이 됐다 그러면 예. 그걸 민정수석실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돌아갔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제 뭐 구속되는 상황이 오는 것도 그렇게 멀지 않다. 뭐 이렇게 하여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폐청산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재만 하고 안봉근마저도 잡았으니까 박근혜 관련해서 그자들이 입을 열지 않겠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7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하셨느냐. 근데 이 문고리 3인방들은 사실 그 내용과 내막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입도 무겁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밖에 있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글쎄요, 나머지 두 사람도 정말 그렇게 입이 무거울까요? 그리고 뭔가 자기들이 끝까지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7시간의 행방이 드러나는 것도 않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이재만이 풀었네요. 박근혜가 시켜서 뇌물을 받았다.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본인이 모시던 분을 끝까지 충성을 지킬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엊그저께 예측을 해드렸잖아요. 예. 바로 하루 이틀 만에 그런 이제 진술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재만과 안봉근에 대한 구속영장.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각에는 아직 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 바로 이제 김프로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함으로써 김프로의 실력을 검증하는 재미. 우리 방송의 특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틀릴 경우에 김프로가 하차하는 이런 구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망신당하고 출연료를 좀 하향 조정하는 이런 방안이 또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문고리 3인방 뭐 그중에 한 명은 이제 구속이 돼 있지만 예.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천재지변이 없는 한 뭐 발부가 돼야 된다고 봐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어찌됐든 받았잖아요. 국정원의 활동으로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할 거고 액수가 굉장히 커요. 뭐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받아도 문제가 될 판에 예. 이거는 뭐 현금으로 따박따박 본인들이 이제 현금으로 007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받았다는 거는 깨림직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계좌로 받든지 뭐로 받든지 아니면 뭐 정식적으로 뭘 돌려서 했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게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조용히 은밀히 했다는 거는 본인들도 좀 꺼림직했다는 얘기니까 그걸 인정했다는 얘기일 거고. 예. 그게 뭐 양쪽에서 다 인정을 이제 한 상황이니까 준 사람도 불고 받은 사람도 뭐 내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거는 아니다라는 걸로 다투고는 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크게 다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일단 사안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이거는 장담할 수 없죠. 이 사람들이 뭐 얼굴은 많이 알려지기는 했습니다만 예.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인 경우에 도주를 할 우려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건 뭐 도주의 우려도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고 증거인멸이라고 하면 이미 준 사람이 불었기는 하지만 그 나머지 것도 형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본다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거는 뭐 큰 이변이 없는 한은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법원도 뭐 사실상 이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본다는 얘기인데 이거 박근혜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리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방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뭐 많이 법리적으로 복잡할까?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 뭐 한 1년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는 건수와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법원으로서는 그게 조금 부담이기는 할 거예요. 예.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굉장히 많이 발부됐기 때문에 이게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이제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는 게 이제 맞거든요. 예. 근데 지난 1년 동안 이제 사안이 워낙 중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뭐 특검이나 검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되는 건수나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의 비율이 그렇게 높은 것이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일 겁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뭐 김기춘 전 실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중요한 인물들, 굉장히 거물급 인사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하고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락이 한번 이렇게 지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영장이 어느 정도로 발부될 것이냐, 그리고 법원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이제 쓸 만한 타이밍이 오기는 왔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예. 그래도 이 두 사람은 본인들이 가진 역할과 지위에 비해서 굉장히 큰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박근혜의 문고리 권력이라 하면 뭐 당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은 그 위세가 어떤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사람들의 뭐 범죄 혐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제 형사소송법상 뭐 원칙을 들먹이면서 불구속으로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은 일이라 두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뭐 100%에 가깝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이제 서두에도 오늘 주제를 말씀드린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이게 이제 녹음을 하는 시점이 저희가 뭐 목요일 밤이라서 금요일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에 주말을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실질 심사가 언제 잡힐지 발부가 언제 될지는 이제 봐야 될 텐데, 근데 어쨌든 검사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수는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검사들에 대한 영장 발부는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군요. 불투명까지는 아닌데 약간의 이제 우려를 그러니까 뭐 문고리 3인방의 그 두 사람만큼 당연히 이거는 발부가 될 수밖에 없죠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변수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법방해죄라는 게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거를 고의적으로 막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법조항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거를 조금 혼동하셔가지고 기사를 잘못 쓴 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 뭐 수사가 진행된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조금 있기는 하던데 사법방해죄라는 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혐의를 적용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지금 이 현직 검사들은 주요한 혐의가 뭐냐면 국정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뭐 수사를 진행하거나 할 때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마치 사무실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압수수색을 허탕을 치게 하거나 아니면 국정원 직원들이 뭐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진술을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자기들이 이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코치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뭐 이제 이런 혐의를 들어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약간 다툼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아니 이게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역할 자체가 검찰에서 국정원으로 파견을 가는 것 자체는 국정원에 필요한 법무적인 일들 그리고 뭐 이 법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수사와 관련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언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간 거라서 아니 국정원에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요청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만 뭐 얘기해줬을 뿐이다라고 이제 만약에 반론을 제기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팩트를 놓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증거 인멸을 명확하게 지시했느냐. 그러니까 뭐 증거를 디가우징하거나 파쇄하거나 뭐 이러도록 막 시켰다거나 아니면 전혀 없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호중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실사도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검찰이 오면 여기를 압수수색 하도록 해라 라고 지시를 하고 이제 압수수색이 나오기 전에 가가지고 잘 돼 있는지 실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할 만한 내용이기는 해요. 예. 왜냐면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 그것도 이제 영장 발부를 받아가지고 법원에서 허가한 내용에 대해서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하려고 한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거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공무집행 방해가 되겠죠. 근데 국정원 직원들이 뭐 수사를 받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코치를 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조금 다툼의 여지가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영장에 발부된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법원이 약간 이제 어쨌든 압박을 조금 느끼고 있거든요. 이거 너무 여론을 의식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 그런 눈치를 조금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현직 검사들 3명에 대해서 전부 다, 3명 다 100% 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그거는 조금 살펴봐야 될 여지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참 검사가 이제 검사를 상대로 영장을 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근데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단일 사건에 대해서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는 거는 검찰이 굉장히 세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뭐 자주 있는 일이거나 뭐 이런 일은 아니에요.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더군다나 이 이전에 현직 검사장에 대해서 검사장, 뭐 검사, 현직 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던 거는 이제 진경준 검사 있거든요. 근데 진경준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돈을 얼마를 주고받고 뭐 그랬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경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채우려고 했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받았던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잘못된 거라서 영장을 청구하고 뭐 이랬던 거는 가능할 텐데 지금 이거는 개인적인 본인들이 이번에 연루된 이제 뭐 장호준 검사장을 비롯해가지고 2명의 검사들, 그러니까 총 3명의 검사들은 본인의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뭐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자기의 이제 정치적인 소신과 관련돼 가지고 했던 일이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국정원에 파견을 갔던 현직 검사들, 그것도 검사장이 포함되어 있는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들이 구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를 빡세게 해야 됩니다라는 요청이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자기 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느슨하게 뭔가를 했다거나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봐주려고 했다거나 이런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 사안에 대해서 영장 발부 비율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거와 조금 관련이 있으니까 영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검사들이 구속되면 뭐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검사들이 구속되면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니까 더군다나 이제 국정원으로 파견 갔던 검사들이 국정원 사건 수사를 주도면밀하게 방해했고 그런데 그 사실 방해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검사니까 아무리 국정원으로 파견을 갔다고 하더라도 예.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뭐 자기 상관이나 자기 조직이 피해를 받는 거를 막기 위해서 막 증거를 은폐하고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예. 그래도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래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이해해주자라고 마음을 먹으면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1년 내지는 2년 동안 그냥 파견을 간 거란 말이에요. 파견 가서 법과 관련된 거를 조언해주고 수사와 관련된 거 뭐 이런 걸 조언해주기 위한 그냥 다른 기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조직에서 수사하는 내용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정원 편을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은폐하고 했다는 거는 그건 정말 범죄 혐의니까 그걸 했다는 거는 사실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서 본인의 명예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 다른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는 이제 하지는 않을 테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러면 3명의 검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일단
장호준 검사장을 보면 이제 부산지검 검사장이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기획검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사를 나눌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잘 나가는 검사가 한 20%,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는 검사가 한 8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20%에 해당하는 엘리트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와 뭐 이런 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요 보직들을 돌아다니는 건데, 지금 거론되는 3명의 검사들은 전부 다 20%에 속하는 잘 나가는 소위 엘리트 검사들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엘리트 검사들을 분류할 때는 크게 이제 3가지 부류로 분류해요. 기획통이냐, 특수통이냐, 공안통이냐. 예. 그 나머지 검사들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이제 분류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 3 부류 중에서 장호준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획검사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검사라고 하면 뭐 수사를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대검찰청에서 이제 연구관도 하고 정보통신과 과장도 하고 또 정책기획과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기획실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제 형사부 부장검사도 하고 법무부 감찰 담당관 이런 것도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국정원 감찰실 실장으로 발령이 나서 간 거니까 뭔가 이렇게 페이퍼워크를 하거나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기획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일반 기업으로 보면 한 기획실 정도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근무를 오래 했던 잘 나가는 검사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 2 검사, 이제 변창훈 검사 같은 경우나 이재영 검사 같은 2 사람은 전형적인 공안통 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창훈 검사는 연수원 기수는 이제 23기인데 검사장으로 승진은 아직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고검에 있는데 뭐 법무원수원 교수도 하고 대표적으로 뭐 울산지검 공안부, 수원지검 공안부, 뭐 중앙지검에서도 공안 2부장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공안과 관련해가지고는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까지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국정원 이제 파견 갔다가 돌아와가지고는 대검 공안기획관도 했으니까 공안과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조금 이제 잘 나가던 검사였고, 이재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이제 기수가 조금 낮아서 연수원 30기인데, 야,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안과 관련된 거를 이제 주로 담당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국정원으로 파견을 가가지고 국정원에서 이제 근무를 좀 하고, 국정원에서 파견이 끝난 다음에는 네덜란드 대사관으로 파견을 갔어요. 일종의 고생했으니까 가서 좀 연수도 받고 와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대사관 파견을 갔다가 예. 이번에 2017년 8월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복귀를 했다가 이렇게 철퇴를 맞은 거니까, 특히나 이제 이재영 검사를 두고는 야, 참 인생이 무상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한참 서슬퍼런 정권에서 이제 나름 공안통으로 이제 잘 나가던 뭐 새싹 같은 검사였는데, 국정원 가가지고 이제 국정원 수사 방해하는데 일조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네덜란드까지 이제 파견도 갔다 오고 뭐 이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구속되게 생겼으니까 뭐 아무튼 기획통으로 유명한 검사장 출신의 검사 1명과 예. 공안에서 잔뼈가 굵은 나머지 2 사람이, 이제 공안 검사들은 대표적으로 국정원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거든요. 예. 공안이라고 하면 대북 관련된 거거나 선거 관련된 거거나 아니면 이제 노동 관련된 거거나 뭐 이런 이제 분야들을 수사하는 게 공안 검사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대북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하려다 보면 그거는 국정원에서 이제 주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넘겨주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제 국정원 사람들하고 교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인연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국정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이나 좋은 이런 인연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본인들이 국정원에서 수사를 받거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도움을 줬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이제 조금 엄격하게 얘기를 하자고 치면 본인들의 사적인 감정이나 뭐 그런 인연들 때문에 검사가 가지는, 전국에 검사가 2,000명밖에 없으니까요. 검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헌법기관으로서, 사법기관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을 조금 등한시하거나 저버렸던 거 아닌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처벌을 받게 생긴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차대한 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예. 더더군다나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한 것은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검찰의 의지가 굉장히 세다,
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거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이끄는 수사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특수수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서울중앙지검이 제일 크니까요. 뭐 대검에 옛날처럼 무슨 뭐 중수부가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니까. 예. 대검에서는 주로 이제 지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검토하거나 특수수사가 있는 곳을 조력하거나 뭐 이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산하에는 윤석열 지검장 밑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가지고는 또 특히 적폐 수사와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검사들이 모여서 지금 그 밑에 또 수사관들도 있고 큰 단위의 수사팀들이 지금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거의 집에도 잘 못 가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또 그렇게 된 데에는 국정원 사건 수사를 어떻게든 망가뜨리기 위해서 2013년 초부터 시작해서 한 2014년 말 정도 될 때까지 모든 수사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결국에는 검찰을 아작냈거든요. 당시에 총장 날렸죠. 수사팀장 징계했죠. 부팀장은 결국 옷을 벗었죠. 그 나머지 밑에 있던 수사검사들은 전부 다 찍어가지고 귀양 보내고 수사할 수 없는 부서로 보내고 또 자기 전공과 다른 뭐 특수검사한테는 공안으로 뭐 이렇게 보내고 뭐 이러면서 하여튼 죄다 흩뿌려가지고 굉장히 욕을 보였거든요. 예. 니네 말 안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아주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로 심하게 망가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결기 있게 수사를 진행하거나 뭐 대들거나 이런 거는 거의 꿈도 못 꾸고 예. 그냥 니네 말 잘 들으면 인사상으로 굉장히 보상을 해줄 거고 말 안 들으면 끝까지 괴롭혀가지고 하여튼 옷 벗게 만들 거다라는 시그널을 굉장히 명확하게 줬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와중에도 그만두지 않고 그냥 묵묵히 칼을 갈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복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라 이거는 뭐 검찰이 그냥 적당히 하거나 뭐 자기 식구들이라서 봐주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고강도 각오를 한 수사를 지금 진행 중인 거라고 봐서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릴지 뭐 영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거는 조금 이제 별개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영장이 충분히 발부가 돼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한두 명 정도는 발부가 안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예. 자, 김프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